대표님. 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전세가 지금 현재 월세로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전세 수요가 사라지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한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날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 자금을 좀 가지고 있겠죠? 자금을? 누가요?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은 기존 전세금을 빼서 은행에다 좀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네네. 전세 수요가 이렇게 급감하면 한 가지 타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분양을 받아서 전세 수요로 나머지 돈을 좀 채워놓고 그래서 갭 투자식으로 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제 그렇게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월세 시장 자체가 경기가 하락될수록 월세 시장은 활성화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갈수록 월세 시장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다르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다시 전세 시장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 전세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고요. 금리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다시 전세가 월세를 앞지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세 시장이 지금처럼 쭉 이제 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가 지난번처럼 제로 금리에 가까울 만큼 저금리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죠. 금리가 싸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 수요가 많다 보면 뭐예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죠. 그런데 지금은 분양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전세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 부동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존치하나요? 아니면은 이 시장이 뭐 없어질 수도 있나요? 전세 시장이 아예 없어질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전세 시장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으로. 예를 들어요. 5억짜리 전세를 전세 시장을 아예 없애 법으로. 그러면 4억 9천만 원에 1천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전세죠. 네.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뭔가 정제가 되겠죠. 그 옛날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집 주인들이 어떤 월세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월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세로 바꿔달라. 바꿔달라. 네. 참, 이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네. 이 상태가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걸로 예상하시죠? 고금리로 흘러간다면 계속 장기화 될 거라고 봅니다. 금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호황을 누리던 업종들이 꽤 있었잖아요. 저금리 시대. 네.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은 저금리 시대에 돈을 정말 많이 땡겨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많이 했죠. 물론 그 돈이 다 지금 또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요즘 대출이 안 나와서 또 다시 힘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시대 때 가장 호황을 누린 분들이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실력이 뛰어나서 시행에 성공한 분도 꽤 있겠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한 거예요. 분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양 자체가 대표님 말씀처럼 분양 자체가 굉장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분양 시장은 좀 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요. 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그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받습니까? 본인 주거용으로? 실주거용으로? 아니죠. 아니죠. 투자용으로 많이 받겠죠. 투자용으로 받는데 전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되겠어요? 간단한 논리로 생각해도 딱 답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명확하네요. 그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답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획일적으로 탁 그어주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전세와 월세 역전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사실은 집값 잡으려고 그동안 모든 정부가 애를 썼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책도 많이 썼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버블들을. 미국이 네.
신흥국들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야, 똑바로 해.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분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뉴스에서 보는 둔촌주공. 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뉴스에 보면은 뭐 7천억 정도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고 뭐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데, 지금 둔촌주공을 제가 보면 7천억의 대출을 은행권에서 안 해줬잖아요. 네네. 그죠? 네. 은행권에서 둔촌주공처럼 좋은 입지의 대단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인데 네. 왜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줬을까요? 은행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렇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죠. 그렇죠. 네.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봤을 때 네. 둔촌주공도 내년에 일반 분양하면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공단,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롯데건설에서 현대가 1960억,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1750억, 대우에서 1645억, 롯데에서 1645억을 대신 돈을 넣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거나 분양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융경색이 일어나서 PF가 안 일어나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대단지의 아파트를 짓는 것들은 사실 좀 어떤 구제책이나 어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짜리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이런 것에 그들이 돈 벌려고 은행권에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둔촌주공이나 다른 기타의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주 큰 아파트를 짓는 거에는 뭔가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둔촌주공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그 대출 그 7천억 연장 불가라는 말은 은행에서 그러면은 여기도 불안하다는 어떤 신호를 받은 게 아닐까요? 자, 은행권에서 PF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PF라는 게 뭡니까? 목적성 자금이에요. 네. 사업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빌려주는 거지. 네. 사업에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면 은행에서 빌려주겠어요? 자, 뭐예요? 지금 안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네.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위험 신호네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둔촌주공을 왜 돈을 안 빌려줍니까? 서로 빌려주려고 했는데. 네. 은행은요, 사업성이 뚜렷하면 시행사를 불러서 돈 빌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지금 이게 둔촌주공 자체도 마이너스 P가 붙지 않습니까? 붙을 수 있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뭐 1억 8천 정도 또 추가로 낸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 금액은 가상적 금액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요. 시공단에서 1960억, 1750억, 1645억 이런 식으로 돈을 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시공단은 돈을 어디서 건집니까? 이거 뺏길 수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공단이 가끔 우리 저 동네 보면 조그만 건물 짓다 만 경우 있죠. 네. 그거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건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막 유치권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런 거 많이 뭐 둔촌주공도 얼마 전에 그거 한번 겪었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단지의 산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아파트가 아닌 작은 무슨 주거용 부동산을 짓는 사업체는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분양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양날의 검인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정말 예측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예측?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PF 대출이 1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12%를 넘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도대체 얼마의 분양을 해야지 원전을 건집니까? 자, 그래서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양이 될까요? 사람들이 그 분양을 받고 빚더미에 앉을까요? 힘들죠. 그거는 뭐
자,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12%의 PF 대출도 싼 이자라고 합니다, 지금. 12%가요? 17%인데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울이라고 해도, 그것도 강남이라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이너스 P를 붙여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여기야말로 급급매 물건이 한두 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대단지라서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다른 곳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잖아요? 네.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역시 전세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 수요가 없으면 받쳐주질 못하죠. 어떻게 그걸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전세가 많이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답은 분양시장도 줄어든다. 아,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예. 거니까. 그리고 이 사실 한 15년 전, 뭐 2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전세가 월세보다 한 80%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80% 정도가 그 새 시장에서는 전세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60% 아래로 내려갔을걸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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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전세는 점점 줄어가고 있죠. 네. 이 현상을 보면 앞으로 착한 분양가를 내건 분양물은 분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분양가라고 느끼는 순간 시장에서 네.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심리가 지배를 하네요. 표용호 TV에 몇 개월 전 영상을 보면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심리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 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물론 금리가 먼저냐 심리가 먼저냐 이거 둘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심리가 부동산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는 뭐예요? 얼어붙었어요. 혹시 주변에서 여긴 정말 입지가 좋으니까 대출 그까짓 건 뭐 나중에 집값 오른다. 대출 받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먼저 끊으세요. 지금 충청도권에서는요.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잘 짓다가 네. 부도가 났어요.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입주를 눈앞에 두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지금 큰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피해자는 오롯이 입주민이죠.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양도 잘 됐고 네. 잘 짓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갈수록 이게 좀 심해질 거고 이게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이런 뉴스가 아마 더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급하게 올랐습니다. 얄밉게도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속상하게만큼 올랐어요. 네. 내려갈 때는요. 급하게 내려가면 나라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간의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연착륙이 아니에요. 경착륙도 아니에요. 급착륙인가요? 급착륙. 급정거. 상당히 위험한데. 좀 전에 이거 끼꼭 이거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어요. 안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그럼 웃으셔야지. 왜 저 상담할 때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다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웃으면서 하면 또 뭐 개그맨이니 뭘 하냐 그러고 또 진지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진지하다 뭐라 그러고 아주 그냥 표용호 TV가 구독자가 많이 들더니 이제 간섭자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댓글을 쭉 보시면 네네. 쓸데없이 안티하시는 분들 말고요. 정말 내용에 맞게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자 중에는. 네네.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표용호 TV 보고 늘 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님하고 상담한 중에 그 전월세 시장이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분양 시장까지 영향이 크다라는 걸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빌라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재개발 된다라고 바람이 잡혀서 빌라를 갭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빌라를 갭 투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바로 전세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 주고 그냥 그 돈 갖고 잔금 치렀던 거예요. 네네. 기다리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세가 안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 자체의 어떤 그 프레임이 좀 바뀔 수 있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 그동안 너무 우리가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편협하게 보면 한두 끝도 없고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을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네. 저도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오늘 공부 많이 됐고요. 오늘 상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표용어TV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